요즘 인터넷에서 엄청 핫한 얘기가 하나 있죠. 바로 콩엑스, 그러니까 뉴욕 상품 거래소의 은 재고가 바닥나서 곧 디폴트, 채무 불이행 사태가 터질 거라는 주장입니다. 진짜일까요? 자,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루머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. 수요는 4억 온스인데 공급은 1억 온스밖에 안 된다. 이건 추측이 아니라 그냥 산수 문제라는 거죠. 와, 이 숫자만 보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죠?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. 근데 말이죠. 이 단순해 보이는 계산이 과연 전부일까요?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주장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려고 합니다. 한꺼풀씩 벗겨내면서 과연 이 단순한 산수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해 보는 거죠. 가만히 뜯어보면 이 디폴트 주장은 크게 세 가지 핵심 논리에 기대고 있어요. 첫째는 무려 98%에 달한다는 엄청난 인도율. 둘째는 2월과 3월이라는 서로 다른 시장을 똑같이 보는 것. 그리고 마지막은 인도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오해하는 겁니다.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기둥. 이게 제일 충격적입니다. 지난 2월 은선물 계약의 98%가 실물 인도를 요구했다는 건데요. 그러면서 3월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. 98%? 야, 진짜 엄청난 숫자죠? 아니, 거의 전부가 실물을 달라고 했다는 건데, 누구라도 이 숫자를 들으면, 이거 진짜 심각한데? 싶을 거예요. 근데 이 숫자가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98%라는 숫자는요. 근본적인 계산 실수에서 나온 겁니다. 분모를 잘못 쓴 거죠. 이건 마치 무게랑 길이를 그냥 더해버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. 애초에 비교하면 안 되는 걸 비교한 겁니다. 자,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욕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욕조에 물이 차 있잖아요. 지금 이 순간의 물 높이, 딱 찍은 스냅샷 같은 거. 이게 바로 미결제 약정이에요. 일종의 재고죠. 근데 인도는 뭐냐면 한 달 동안 배수구로 쭉 빠져나간 물의 총량이에요. 이건 계속 흐르는 유량이죠. 자, 여기서 문제. 한 달 내내 빠져나간 물의 양을 딱 하루치 물높이로 나누는 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? 없죠.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이 98%라는 건 그냥 잘못된 계산으로 만들어진 환상 같은 숫자라는 거죠. 실제 비율이 몇인지는 몰라도 98%는 절대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. 이걸로 디폴트 주장의 첫 번째 기둥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주장으로 넘어가 보죠. 2월에 일어난 일이 3월에도 똑같이 일어날 거라는 가정. 이게 과연 맞을까요? 시장에서 2월하고 3월은요. 아예 성격이 다른 판이에요. 2월은 선수들 중에서도 진짜 실물이 필요한 사람들만 남는 좀 작은 시장이고요. 이 사람들한테는 실물 인도가 최종 목표죠. 근데 3월은요? 은행, 헤지펀드 같은 거물급 선수들이 다 들어오는 완전 메인 이벤트예요. 이 사람들한테 실물 인도는 수많은 카드 중 하나일 뿐입니다. 딱 이 한마디로 정리됩니다. 2월은 목적지, 3월에게 인도는 그저 옵션일 뿐이다. 2월 시장에 남은 사람들에게 실물 인도는 종착역 같은 거라면 훨씬 크고 복잡한 3월 시장에서 인도는 그냥 여러 갈래길 중 하나라는 거죠. 완전히 다른 게임인데 이걸 똑같다고 보는 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을 살펴볼게요. 이게 또 아주 흔한 오해인데 바로 인도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. 보통 인도라고 하면 진짜 은괴를 실은 트럭이 창고에서 나가는 장면, 이런 걸 상상하시잖아요? 근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. 콤맥스에서 말하는 인도는요, 대부분 서류상으로 소유권만 넘어가는 거예요. 이 은은 이제부터 당신 겁니다. 하고 도장 찍는 거죠. 실제 은은 창고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은 덩어리가 창고에 가만히 있으면서도 주인이 A에서 B로, B에서 C로 이렇게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. 서류상으로는 계속 인도가 일어나는 거죠. 그러니까 인도 횟수가 많다고 해서 창고가 텅텅 비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디폴트 주장의 세 가지 기둥이 전부 근거가 약하다는 걸 봤습니다.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. 실제로 디폴트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? 그리고 그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일일까요?
시장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디폴트 확률 궁금하시죠? 그 확률은 약 0.001%입니다. 네, 0.001%. 10만 분의 1이죠.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그 공포 분위기랑은 정말 온도차가 엄청나죠?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. 그래도 0은 아니네? 가능성이 있긴 있네? 맞습니다. 뭐든 100% 불가능한 건 없죠. 근데요, 무작정 시스템이 망가지길 바라기 전에 그 결과가 어떨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? 진짜 디폴트가 터지면요, 그건 그냥 대박이 아니라 완전한 혼돈, 카오스 그 자체입니다. 은의 진짜 가격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게 되고요. 내가 가진 은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어요. 그럼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? 강력한 규제, 엄청난 세금 폭탄, 심지어는 개인 자산을 뺏어가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. 이건 정말 누구도 원해서는 안 되는 시나리오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바라야 할 건 이 시스템을 박살내는 게 아닙니다. 제대로 돌아가는 시장 안에서 은의 가치가 공정하게 제대로 평가받는 것.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결과 아닐까요? 그래야만 진짜 안정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. 자,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. 만약 은 시장이 지금 당장 무너질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? 은의 진짜 가치를 움직이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? 어쩌면 떠도는 소문에 휘둘리기보다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길이 아닐까요?